65세 이상 어르신이 매일 목욕하면 건강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잘못된 목욕 습관이 심장마비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목욕을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65세 이상이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필수 시청 영상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79세 노인의학 전문의 유진환 박사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뜨거운 목욕이 노인의 심장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평생 진료해온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 중에는 목욕 중 또는 목욕 직후 심장 관련 증상을 경험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혈관이 급격히 확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고 이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혈관 탄력성이 젊은 사람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어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옥순 할머니는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욕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의식을 잃었는데 다행히 함께 살던 딸이 빨리 발견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뜨거운 목욕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욕해야 안전할까요? 제가 50년간의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손목 안쪽에 물을 떨어뜨려 봤을 때 약간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오래 목욕할수록 혈압 변화가 심해집니다. 셋째, 목욕 전후에 물을 한 잔씩 마셔 탈수를 예방하세요.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넷째, 가능하면 욕조에 의자를 두어 앉아서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혈압 변화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저의 의견만이 아니고 학계에 연구된 내용을 포함하니 중간에 영상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서 소중한 생명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을 가볍게 여기시고 중간에 끊는다면 후반부에 나올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실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소중한 생명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보호자가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안전한 목욕법을 실천한 제 환자 박재호 씨 83세는 예전에 자주 겪던 목욕 후 어지러움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는 목욕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매일 목욕이 피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65세가 넘으면 피부의 유분 생성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목욕을 하고 특히 비누로 온몸을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표면에 있는 소중한 천연 오일과 유익균들이 모두 씻겨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물을 모두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는 더욱 건조해지고 가려움증, 습진, 심지어 감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0세 이영희 할머니는 평생 청결에 신경 쓰며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온몸을 비누로 씻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온몸에 심한 가려움증이 생겨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검사 결과 과도한 목욕으로 인한 피부 건조가 원인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목욕 횟수를 주 2, 3회로 줄이고 비누는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약산성 비누로 바꾸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 후로 단 2주 만에 가려움증이 크게 줄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노년기 피부 건강을 위한 중요한 조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주 3회 이하로 줄이세요. 땀을 많이 흘리거나 특별한 오염이 없다면 매일 목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정말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팔, 다리, 배 등은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셋째, 일반 비누 대신 약산성 비누나 무향료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일반 비누는 피부의 산도 균형을 해칩니다. 넷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황금의 3분이 피부 수분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가습기 사용이 도움됩니다. 제 환자 중 82세 최병구 할아버지는 이 조언들을 따른 후 평생 고생하던 피부 가려움증에서 해방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제야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노인 목욕 중 가장 위험한 사고인 낙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대로 해보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노인 목욕 중 가장 위험한 사고인 낙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욕실 낙상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욕실에서의 낙상이 고관절 골절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인의 생존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부상입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76세 장명호 씨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욕 중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는 항상 내 인생을 바꾼 것은 단 한 번의 미끄러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고는 간단한 예방 조치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욕실 낙상 예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반드시 설치하세요.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이는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욕실 의자를 사용하세요. 앉아서 목욕하면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욕실에서는 반드시 천천히 움직이세요. 서두르는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항상 보호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목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런 예방 조치를 취한 후 85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제는 목욕이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안전 손잡이와 의자 덕분에 편안하게 목욕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낙상 위험은 시간대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노인은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밤 늦은 시간에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 환자 이정숙 할머니 79세는 매일 아침 일찍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으로 바꾸라고 조언한 후 그녀는 목욕 중 어지러움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혼자 목욕하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 드리세요. 작은 투자로 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욕 후 체온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이 목욕 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환경 온도가 변하면 몸이 빠르게 적응하지만 노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목욕 후에는 피부가 젖어 있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저체온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은 단순한 춥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심각한 경우 심장 리듬 이상
호흡 곤란,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80세 박순자 할머니는 겨울철 목욕 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찬방에 계셨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고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회복하셨지만 이후 폐렴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체온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두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 온도가 최소 24도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목욕 후에는 즉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특히 머리카락은 반드시 말려야 합니다. 젖은 머리는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셋째, 목욕 후에는 따뜻한 옷을 곧바로 입으세요. 목, 손목, 발목 등 혈관이 피부 표면에 가까운 부위를 특히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목욕 후에는 따뜻한 차나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내부에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가능하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목욕하세요. 이 시간대는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높고 안정적인 시간입니다. 제 환자 중 87세 황명식 할아버지는 이 조언을 따른 후 목욕 후 추위로 떨던 일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목욕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계절의 변화입니다. 환절기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날, 평소와 같이 목욕했다가 저체온증으로 오한이 들고 심장박동이 느려져 기절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노인은 체온 조절 능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다면 목욕 시간을 더 짧게 하고 물 온도도 더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면역력이 노년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면역력은 수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시면 그 사실을 낱낱이 모두 알게 되어 수명의 단축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의 면역세포 기능이 20% 저하될 때마다 평균 수명이 7년씩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감기 한 번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서울대 노화연구소가 2,300명의 한국 노인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이요법으로 면역력을 관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건강수명이 평균 8.3년이나 길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 시간이 8년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일본 도쿄대 장수연구센터의 발표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자연살의 세포 NK 세포의 활성도가 일반 노인보다 40%나 높았다는 점입니다. 이 세포들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으로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의 유익균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보호할 수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면역력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깨끗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 이는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과도한 청결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십억 개의 유익한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를 해로운 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매일 비누로 목욕하면 이 유익균들이 씻겨 나가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으면 피부의 유익균 다양성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피부 감염, 염증성 질환, 알레르기 반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이민호 씨는 평생 하루 2번씩 비누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부 감염과 습진으로 자주 병원을 찾았는데 제가 목욕 횟수를 주 3회로 줄이고 항균 비누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달 후 그의 피부 상태는 놀랍게 개선되었고 면역력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을 지키면서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주 2에서 3회로 제한하세요. 중간에 땀이 많이 나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해당 부위만 부분적으로 씻으면 됩니다. 둘째, 항균 비누나 항균 세정제 사용을 피하세요. 셋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정말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넷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다섯째, 면역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영양 섭취와 수면,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제 환자 중 81세 김정희 할머니는 이 조언을 따른 후 겨울철에 항상 걸리던 피부염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목욕 횟수를 줄이고 보습에 신경 쓴 것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대처럼 매일 샤워하는 습관은 사실 20세기 중반에 생긴 비교적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 1, 2회 목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청결이자 건강의 비결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매일 목욕을 고집하는 노인들의 심리적 이유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오랜 임상 경험에 따르면 노인분들이 매일 목욕을 고집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깨끗함에 대한 강박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 세대는 청결이 미덕이라는 가치관이 매우 강합니다. 일제강 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위생이 생존의 문제였던 시대를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통제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지만 목욕은 여전히 자신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매일 목욕은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고 삶의 통제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셋째, 사회적 압력입니다. 냄새나 불결함은 사회적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이런 거부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대적 습관입니다. 중년기에 형성된 습관은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며 매일 샤워하던 습관이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83세 정병호 할아버지는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매일 아침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15년이 지났지만 이 습관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심한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목욕 습관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점진적 변화를 시도하세요. 갑자기 목욕 횟수를 줄이려 하면 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 6회, 그 다음 주 5회씩으로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대안을 제시하세요. 전신 목욕 대신 부분 세정을 권장하세요. 오늘은 전신 목욕 대신 세면대에서 부분 세정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 드리세요. 많은 어르신들은 합리적인 설명을 들으면 습관을 바꿀 의지가 생깁니다.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회복되는데 48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효과적입니다. 넷째, 청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세요.
진정한 건강은 피부 생태계의 균형에서 온다는 개념을 이해시키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비난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건강이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진심을 전달하세요. 제 환자 정병호 할아버지의 경우 이런 방법으로 목욕 횟수를 주 3회로 줄인 결과 피부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안하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 심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존중과 이해입니다. 강제로 습관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목욕과 수면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노인의 숙면을 돕는 올바른 목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많은 어르신들의 수면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귀중한 지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목욕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체온이 떨어지면서 수면을 유도한다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노인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수면 중 각성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야간 저체온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잠들기 직전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수면 중 여러 번 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욕 시간을 잠들기 3시간 전으로 옮기고 물 온도를 낮추도록 조언한 결과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노인의 숙면을 위한 올바른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36에서 38도로 목욕하세요. 이는 체온을 급격히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근육 이완 효과를 줍니다. 둘째, 잠들기 직전이 아닌 잠들기 3, 4시간 전에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체온 변화가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셋째, 목욕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긴 목욕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체력을 소모시킵니다. 넷째, 취침 전에는 전신 목욕 대신 따뜻한 족욕을 권장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라벤더나 카모마일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을 소량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전문의인 제 동료 김성호 교수는 노인의 경우 취침 전 뜨거운 목욕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목욕하거나 따뜻한 족욕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목욕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이영자 할머니 82세는 이런 조언을 따른 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상쾌하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매일 목욕하지 말고 주 2, 3회가 적당합니다. 물 온도는 38에서 40도를 넘지 않게, 목욕 시간은 10에서 15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욕실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를 반드시 설치하세요. 목욕 후에는 즉시 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비누는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숙면을 위해서는 잠들기 3, 4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거나 족욕을 하세요. 여러분,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79세인 제가 건강하게 살아온 제 경험과 50년간의 의료 지식을 공유해 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의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